안녕하십니까. 하위 SKTV 강남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당 지도자들은 다투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동포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거법을 잘 모르는 우리 재외 동포들은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잘못 후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하은우 선거관을 모시고 재외국민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선거관님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재외선거관 하은우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선거법과 그리고 재외선거 등록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미동포들이 한국 네네. 선거법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하 선거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자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우선 재외 선거인 등록 절차와 네네. 투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외선거권자라고 하면은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눠지는데요. 국외부재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 현재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현재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어서 아예 없으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신고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등록 기간은 10월 10일부터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외선거인은 미리 하실 수도 있는데 10월 10일 이후부터 해주시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순회 접수 또는 순회 영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접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우편,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메일 계정당, 그러니까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하나의 신청서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전자우편에 관해서는 저희 대사관 홈페이지에 어느 이메일 주소로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받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소는 ova.nec.go.kr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이동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부재자, 그다음에 재외선거인, 좀 용어가 어렵고 생소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자신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이제 외국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본인이 이제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이런 안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워싱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우리 동포들이 먼 곳에 이렇게 띄엄띄엄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재외선거관실에서는 이제 순회 접수를 해가지고 네. 찾아가서 접수를 받겠다 하시는 거 참 좋은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모든 게 편한 게 사실 전자우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자우편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네. 문제는 말입니다. 이 먼 곳에서 과거에 보면은 네. 투표를 하고자 하면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몇 시간씩 운전해가고 가야지만 이게 투표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투표소가 많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우편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 선거에는 가능한지요, 그게? 이 우편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정치권에서 이게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앙선관위 쪽에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투표에서 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 지금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마련되려면 국회에서 선거법은 또 룰이다 보니까 이제 여야 합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저도 당장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여당의 송영길 대표와 네네.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네네. 원신토에 방미를 하셔가지고 예, 예. 동포 간담회를 가졌단 말입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도 우편제도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이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하고 네. 중국 쪽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재외 동포들이 쉽게 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편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면은 네네. 사실 저는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네. 우선 그러면은 그렇게 가능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 네네. 이쪽부터 먼저 좀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우리가 이 미주 동포들이 한국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네네. 한국에서 이렇게 개정되는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그 저기 재외 동포들이 이런 법들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지금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나 뭐 정당 지지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네. 우리 하 선거관님께서 네네. 재외 국민들이 네네.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과 네. 재외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국외 선거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은 통상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누군가를 지지하고 당선되게 하는 그런 행위만을 생각하시는데, 누군가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낙선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재외국민,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웬만한 방법들이 좀 많이 차단되고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문자 메시지. 네, 문자 예. 메시지로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 유튜브를 뭐 통해서 개인의 의사를 피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메시지나 그 전자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다량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걸로 있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전화로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능하시고, 그 외의 방법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이제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은 물론 이제 동포분들이시고 굉장히 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시긴 한데, 이 선거법상으로는 안타깝게도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은 또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권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 예, 말씀이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신 SNS 상으로 네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자기 의사를 전달할 네네,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 우리 이 동포들이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명이 이렇게 있는 그 자기들 친구들 단톡방에 네네. 거기다가 나는 모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네네. 올렸다. 그건 네. 가능한 거예요? 네네, 가능하십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네네, 카카오톡에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서는? 네네. 예.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해서 예.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그게 낙선 운동이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특히 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지지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떨어졌으면 하는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네, 부정적인 잘못된, 쉽게 말해서 거짓 정보죠. 네. 네, 허위 정보를 공표하시면 그건 처벌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재미동포 사회에도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불호가 뚜렷해요. 각 정당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후보, 싫어하는 정당, 싫어하는 후보가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네네. 우리 재미동포들이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네.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받는 그 불이익이라든가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절차까지는 복잡하니까요. 한국 국민이신 분들은 선거법을 국외에서 위반했을 때는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예, 네. 한국민은 여권 발급 네, 제한. 그래서 예. 한국으로 들어오시기가 힘든 상황이 한국 되시겠죠. 들어가기 힘들고. 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국 금지 조치가 그게 됩니다. 시민권자도 포함이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국 금지. 네네. 예. 이런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있는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어떤 의지나 어떤 한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방편이라고 생각되지만 가급적 선거법을 지켜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과거에 네네. 이런 그 재외 동포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있는데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드리면 제일 많은 게 그 신문 광고 신문 쪽이 광고. 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보니까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광고 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네. 문화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신문 광고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광고 자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외 신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포갑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벌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각종 단체 이름이 들어가서 어떤 당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신문 광고 역시 네. 처벌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그 흔히 볼 수 있는 게 네네. 단체들이 많은 이름을 넣어가지고 네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광고가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선거철하고는 관계도 없이 그거는 처벌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재미동포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니까 단체들이 그 이름을 같이 이렇게 올리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우리 네. 재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체험으로 알아야 될 네. 이 선거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복잡한 선거법 용어나 이런 거 네, 네.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재미동포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자를 예, 미주 지역 후원회를 이렇게 조직하거나 네. 지지 모험을 결성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을 조직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조직이라는 걸 제가 좀 더 세분화시키면 조직이랑 활동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결성하신 다음에 그 단체 이름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지 선언을 하신다든지 뭐 거리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밖에 외부에서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체를 결성하신 다음에는 그 단체 이름이나 혹은 단체 대표자 이름으로 어떠한 행위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설령 뭐 어떤 모임을 결성하시더라도 그냥 내부적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고 외부적인 활동은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임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아예 그 목적으로만 조직된
경우에는 네, 선거법상 또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직해가지고 뭐 지지 성명을 언론 매체에 광고를 네. 낼 수가 네, 없다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든 뭐 그 한국 네, 국민 무관하게. 무관하게.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말입니다. 예, 예. 그 우리는 보수 연합이다. 네네. 그러면 정당 이름도 안 들어갔고 네네. 정당 그 지지 후보도 안 들어갔거든요. 예, 예. 우리는 보수 연합이다. 우리는 진보 연합이다 해가지고 네네. 단체들 이름 넣고 개인들 이름 넣어가지고 네네. 지상 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은 들어가는 없고. 거죠. 없고. 없고 네. 우리는 보수 연합이다. 네. 그 말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지역에도 그 각 당의 그 대통령 후보자들의 지지 모임들이 사실 이제 수민위로 곧 올 네네. 것 같아요. 네. 준비들 많이 하고 네네.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편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네, 어느 그런 후보를 얘기 지지한다 하나도 말을 안 안 하고 네, 안 하시고. 우리는 보수 대연합이다. 네. 우리는 진보 대연합이다. 이래가지고 단체 이름하고 개인 이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좀 중앙선거관리는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선거관님께서 좀 고민은 되네요. 예. 네네, 고민은 됩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보수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면은 흔히들 연상시키는 정당이 물론 이제 뭐 거대 정당 중에 한 곳이 이제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그런 보수의 가치를 표방한 정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연합이라는 이 조직이 과연 어느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이름만 가지고서 만약에 광고를 내는데 광고의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광고의 내용에도 뭐 어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그 이름 이런 것도 전혀 없다. 네.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서는 좀 처벌하기는 쉽지 어려울 그렇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지 뭐 그건 잘 그건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광고가 혹시 뭐 들어오게 되거나 혹시 그런 광고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네. 저희 선거관실에다가 문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예시를 그냥 가져왔는데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건 네. 뭐 정치랑 전혀 관련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에서 어떤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 모임이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 모임이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랑 상관없이 다 처벌되기 때문에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동포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요. 네네.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네네. 각자 부담으로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오셨을 때도 오시는 분들이 1인당 30불씩 네, 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네. 예. 근데 만약에 30불씩 안 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선거법 위반이 그 모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선거법 위반 말씀이죠. 위반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행사 주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최자들도 문제가 되고 받은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돈 안 내고 들어간 사람, 그냥 먹은 사람. 받으신 분들도 최대 10배인가까지는 과태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로 네, 10 그렇기 배까지. 때문에 받으시는 것도 안 되고 네, 주는 것도 안 되고 받으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선거법에서 제일 우리가 선거운동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관련해서는 한국 선거법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거 쪽하고 이제 맞물려 있으면 서로 그냥 각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오셔가지고 네네. 동포 간담회 하는 도중에 예. 우리 그 워싱턴에 있는 그 모 단체장께서 네네. 이제 지지 발언을 하면서 네네. 마이크를 사용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알기로는 마이크를 안 하고 육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먼저 좀 선거법이 최근에 바뀌었다는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는 말로도 선거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과거 같았으면 그런 행사 장소에서도 선거 운동에 관한 발언 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의례적인 말들만 할 뿐이지 선거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해서 2021년 올해부터 이제 풀렸어요. 네. 그래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이제 이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거기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뭐 확성기 좀 복잡하니까 네네. 일단 그쵸. 마이크와 스피커 사용하지 안 해야 해야 되고, 되고 그렇습니다. 5개에서도 네, 안 되고. 네, 네, 맞습니다. 5개에서는 마이크를 쓰지 않더라도 안 되고. 네네. 예. 그래서 그날 행사 자리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육성으로는 것처럼, 네, 육성으로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할 맞습니다. 수도 이렇게 상관없다. 네, 육성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이크를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건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그런 자리에서 건배사 하면서 많이 할 텐데 그렇죠. 건배사를 하시면서 뭐 선거운동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건배사를 하시면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 모 경선 뭐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시려는 분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다가 확성기 잡았다가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네. 마이크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들께서 특히 단체장 여러분들 단체 집회할 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를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단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시고 육성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야외에서는 일체의 모임에서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시고 싶으면은 단톡방 같은 데서 그런 데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미 동포들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한국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최대한 이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표현해 주시는데 선거법 위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찾아가거나 연락드리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선거나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동 또는 뭐 모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좀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먼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먼저 저희 재선거관실에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 선거관실 전화번호를 네네. 한 두 번 반복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화번호는 202-797-6326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02-797-6326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관실 전화번호는 202-797-6326입니다. 감사합니다.